자, 오늘은 스캔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캔을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스캔앱이라고 부르는데요. DOF에서 스캐너를 구매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스캔앱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캔앱을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작업을 스캔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스캔 프로그램은 어떻게 돌아가느냐면 여러분들이 엑소캐드에서 DB를 작성을 하잖아요. DB를 작성하면서 어떤 치아에 어떤 보철물을 할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상악 11번의 보철물을 한다고 하면은 이 스캔 프로그램은 상악을 찍고 그 다음에 지대치를 찍고 그 다음에 대합치를 찍고 교합을 찍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뭐 커스텀 어버트를 만든다 그러면은 스캔 프로그램은 상악을 찍고 스캔 바디를 찍고 검을 찍고 대합치를 찍고 교합을 찍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DB에 맞춰가지고 모든 프로세스를 이미 다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찍다 보니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작업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에러가 생긴 모델을 여러 번 다시 반복해서 찍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기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DOF에서는 스캔앱 익스퍼트 모드라는 기능을 따로 마련을 했는데요. 이 기능은 기존 스캔앱이 가지고 있는 위자드가 아닌 여러분이 어떤 모델이든 어떤 방식이든 자유롭게 스캔을 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익스포트 모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볼 케이스는 파샬 지대치를 제작하는 케이스인데요. 기존의 방식대로 지대치를 제작하고 그 위에 파샬 프레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파샬 프레임에 맞춰서 지대치를 제작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스캔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적절한 모델을 찾지 못해가지고 일단 레진으로 간단하게 파샬 프레임을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프랩이 된 지대치 모델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모델 위에 프랩이 된 27번 치아 위에 파샬 프레임에 맞춘 지대치를 형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캔앱 익스포트 모드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캔앱을 실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실행을 하고 나면은 우측에 여러 아이콘들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하단에 있는 여기 마우스를 올려보면은 익스포트 모드라고 되어 있죠. 네, 이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은 스캔앱 익스포트 모드가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위에 있는 아이콘이 이제 스캔을 하는 아이콘이에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있는 아이콘이 매칭을 하는 아이콘이고, 그 밑에 있는 거는 글로벌 매칭, 그 밑에 빌드, 그리고 툴이 들어있고요. STL 파일을 임포트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먼저 스캔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프레임이 없는 베이스 모델을 얹어서 스캔을 먼저 하고요. 자동 밝기 선택을 한 다음에 우리가 스캔 스트래티지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델을 찍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해줄 수 있는데요. 일단은 베이스로 놓고 스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이스 모델 스캔이 다 끝났고요. 완료를 한 다음에 스캔 리스트에 스캔 1이라고 되어 있죠.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컬러를 바꾸는 거고, 두 번째는 추가 스캔을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름을 바꾸는 거고, 네 번째는 삭제, 다섯 번째는 모자이크라 그래서 어떻게 스캔 컷들이 매칭이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거를 여기는 베이스 모델이라고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델에 파샬 프레임을 얹고 스캔을 해보겠습니다. 자동 밝기 클릭해 주시고 스캔 시작. 파샬 프레임의 외형이 깔끔하게 스캔이 됐죠. 네, 하지만 파샬 프레임의 내면은 스캔이 잘 안 됐습니다. 특히 레스트가 있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클래스프가 있는 안쪽 이런 부분은 이제 스캔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완료를 하시고요. 다음에 파샬 프레임만 스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파샬 프레임 스캔할 때는 돌려서 내면만 스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캔이 잘 마무리되었고요. 보시면은 자, 안쪽 부분까지 깨끗하게 다 스캔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을 좀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자,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스캔한 데이터가 이제 3개가 생겼는데요. 이 세 데이터를 하나로 매치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치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어떤 게 고정이 되어 있고 어떤 데이터가 움직여야 되는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모델과 프레임을 함께 찍은 거를 모델 데이터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포인트 매칭에 들어가서 한 점, 한 점 매칭이 잘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파샬 프레임 내면을 찍은 걸 파샬 프레임과 모델 같이 찍은 거에 매칭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포인트 매칭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프레임도 매칭이 잘 끝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프레임 내면까지도 다 스캔이 깨끗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글로벌 매칭을 한번 실행을 해보고요. 글로벌 매치가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글로벌 매치는 우리가 스캔을 할 때 사진을 한 장 한 장 한 장 찍어서 겹쳐서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 장 한 장 붙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진과 사진 사이에 갭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글로벌 매치는 이 모든 사진들을 다시 한번 갭이 없도록 딱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캔 익스포트 모드에서도 스캔을 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글로벌 매치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글로벌 매치 실행을 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베이스 모델과 베이스 모델에 파샬 프레임 얹은 거, 그 다음에 파샬 프레임 내면만 찍은 거,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들이 다 온라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파샬 프레임만 따로 분리해가지고 그 파샬 프레임을 대합치 데이터로 사용을 할 예정인데요. 파샬 프레임을 어떻게 따로 분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샬 프레임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모델 데이터를 찍은 것과 모델 데이터 위에 파샬 프레임 찍은 데이터를 겹쳐놓고 그 다음에 중복되어 있는 모델 데이터만 삭제해버리면은 이제 파샬 프레임만 남게 되죠. 자, 그래서 모델 데이터와 파샬 프레임을 얹은 데이터를 남기고 툴에 보시면은 중복 데이터 삭제가 있습니다. 중복 데이터 삭제에 가셔서 어떤 모델에서 어떤 걸 뺄 건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소스에서 파샬 프레임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빼는 모델에 베이스 모델을 선택을 한 다음에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면은 이런 식으로 파샬 프레임만 딱 이렇게 남게 됩니다.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이스 모델과 파샬 프레임의 외면, 그 다음에 파샬 프레임의 내면 이렇게 남게 되죠. 여기서 이제 이 세 데이터를 가지고 빌드를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베이스 모델만 먼저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가지 옵션들을 보일 텐데요. 일단은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이스 모델 빌드가 끝났고 다음은 파샬 프레임의 내면과 파샬 프레임의 외면을 같이 묶어서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도 빌드가 잘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이렇게 스캔이 안 되어 있는 홀이 보이신다면은 이제 다시 툴에 가셔서 홀 메우기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스캔 앱에서 했던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홀을 메워 주시면 됩니다. 홀이 다 메워졌으면은 이 두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할 텐데요. 첫 번째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메쉬라고 되어 있는 위에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STL 익스포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베이스 모델 테스트라고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보고요. 두 번째 모델에 익스포트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테스트라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엑소캐드를 열어서 27번에 아나토미 크라운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대합치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합치까지 설정이 된 상태에서 세이브를 누르시고 디자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자인을 시작하게 되면은 스캔 데이터가 당연히 없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불러올지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바탕화면에 아까 저장했던 베이스 모델을 불러오고요. 다음 대합치로는 파샬 프레임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설명 없이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디자인을 맞추고 잘라내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잘라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부분에 우리가 언더컷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클래스프의 뒷부분은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언더컷을 얻을 수 있도록 살짝 추가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부드럽게 다듬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샬 프레임을 대합실로 놓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이러한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버커 쪽에 있는 클래스프 팁 쪽에는 이렇게 리텐션을 얻을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조금 긴밀해서 앵글 쪽에 있는 거는 서포트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클루전 레스트 공간도 충분히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클래스프를 꽂아보면은 네,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네, 자, 오늘은 스캔앱 익스퍼트 모드를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제작이 이미 되어 있는 파샬 프레임에 크라운을 맞춰서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이런 케이스들도 이제 캐드캠으로 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드윈이었습니다.